맨유가 결국 빅6 중에서 유일하게 챔스를 못 나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첼시 결국 챔스 티켓 확보해서 유일하게 남았던 친구마저 떠나가버린 그런 느낌인데, 맨유가 지금까지 모든 시즌을 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처참하게 못 나갔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 우승 이런 거는 이제 뜬 얘기잖아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라 결국 챔스권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뭐 리빌딩이라든지 이런 회생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알라,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 현재 맨유의 위치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맨유? 솔직히 다음 시즌 챔스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바라볼 수는 있겠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도전해야 하는 건 유로파권이라고 생각해요. 도전해야 되는 건 유로파권. 대충 7등 이 정도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 게 맨유가 다음 시즌에도 챔스를 못 나가면 2년 연속 챔스 진출 못하는 시즌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맨유는 항상 챔스를 나가왔어요. 2시즌 동안 챔스를 못 나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암흑기라고 하면 2년 연속으로 챔스 진출을 못한다면 암흑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맨유는 지금 진짜 암흑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동안 퍼거슨 영감님 나가신 이후에 맨유가 암흑기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맨유 팬분들 뿐만 아니라 타팀 팬분들까지도 암흑기라고 했었는데 그건 그냥 귀여운 수준이었다 라고 전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다음 시즌 유로파권을 도전해야 된다고 하면 챔스 못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무조건 이번 시즌 다음 시즌 합해서 암흑기에 들어선 건 맞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맨유 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뭐 리버풀 중위권 시절 이럴 때 보면은 챔스를 제가 알기로 4년 동안 못 나갔던 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한창 해버지로 이제 축구 유입해서 해버지 맨유 나가신 이후로도 쭉 봤을 때 그때 리버풀이 한창 암흑기였잖아요. 그때 봤을 때 챔스 못 나갔던 시즌이 리버풀은 4년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맨유도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진짜 리버풀과 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유 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확실한 암흑기에 들어선 건 맞다. 그동안 암흑기 해왔지만 지금이 진짜 확실한 암흑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챔스를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일단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둬야 되고, 또 맨유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봐보자면, 일단 현실적인 기대치 25-26 시즌 유로파권 도전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5등 6등 안에 든다는 게 아니에요. 유로파권 도전이라 대충 7등 안으로 들면 꽤 성공했다고 볼만한 시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야 이적 시장이 시작되고 영입생들의 면모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맨유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땐 도전이 그래도 정배인 것 같습니다. 챔스 진출은 당연히 못한다고 봐야 되고 유로파권 도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딱 7등 안으로 들면 꽤 성공했다고 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 판매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래클리프가 대대적인 투자, 판매 금액 합해서 레시포드라든지 안토니, 산초 이런 판매하는 선수들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대충 4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이건 보드진의 의도가 무조건 다음 시즌 챔스를 노려보는 의도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땐 4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챔스 노려보는 의도일 거예요. 근데 이건 리스크가 정말 크겠죠. 만약에 진짜 모든 걸 다 땡겨서 다음 시즌 4천억을 땡겼는데 챔스를 못 간다? 하면 너무 큰 리스크가 다가오는 거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진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승점 삭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FFP 규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판매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해당 조건을 제가 달았죠. 지금 나온 가격대로 예를 들면 레시포드 700억, 안토니 500억, 산초 400억, 또 카세미르 선수도 주급 총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카세미르 선수도 사우디에 팔고, 또 고주급자들 맥과이어, 루크쇼 이런 선수들까지 팔아버리고 진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보드진이 챔스 노려보려는 의도일 거고, 심지어 다음 시즌 리그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리그만 나간다. 항상 암흑기에 있었던 팀들이 반등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유럽 대항전을 전혀 못 나가고 자국 토너먼트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완전 리그에만 집중해서 다시 반등하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타 팀들 암흑기였던 거 보면 리그에만 집중해서 결국 반등하는 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맨유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못 나간다? 이거면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선수단 볼륨이 적어지는 거예요. 선수단 볼륨이 적어지면 만약에 5명의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면
거면 5명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명에서 4명만 데려오면 되는 거야. 어차피 유럽 대항전 안 나가면 거의 10몇 경기가 빠지는 건데, 그러면 뭐 체력 안배 같은 거에도 훨씬 더 이득이 생길 거고, 그만큼 적은 스쿼드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적은 자원들의 더 상위급 매물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만약에 진짜 좀 획기적인 투자, 많은 투자를 한다면 챔스 노려보려는 의도일 텐데, 이거는 좀 행복회로에 가까운 수준이고,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결국엔 이게 아닐 가능성, 4천억 정도를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냥 앞으로의 2-3년, 3-4년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해당 시즌에 유로파권 도전, 유로파라든지 유컨이라든지 나가게 된다면, 진짜 잘 풀린다면, 이적 시장에서 타율이 기가 막히게 좋고 잘 풀린다면 26-27 시즌에 챔스 도전, 이것도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한 5등 6등권에서 놀면서 챔스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도 맨유에 체급이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 게 맞냐 하시는 분들께 전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시즌 예를 들면 풀럼, 노팅엄 뭐 이런 그래도 애매한 팀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팀들 뿐만 아니라 뉴캐슬, 아스톤빌라, 뭐 브라이튼까지도 있겠죠. 이런 팀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맨유 팬분들? 이런 팀들을 맨유 아래에 놓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챔스에 가려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팀들을 다 짓누르고 가야 돼요. 애초에 최상위권의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뭐 첼시는 애매하다고 봐도, 어쨌건 첼시까지도 넣는다면 그 네 팀은 만약에 확고하다고 봐도 진짜 잉글랜드 개수가 높아서 5등까지 나간다고 쳐. 그러면 여기 있는 팀들 다 잡아야 돼. 어떻게, 저는 전혀 2년 안에 이 팀들을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라 확답을 전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어쨌건 이제 맨유 관련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것들을 대부분 말씀드리려 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저마저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로파권 도전이잖아요. 만약에 다음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전에 아모림이 한 8, 9등, 90등 찍는다? 그럼 아모림도 경질이에요. 더 비관적일 수도 있어. 이게 오히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정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잡아두고 좀 앞으로 계속해서 리그를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게 무조건 맞다. 챔스권에 어떻게든 비벼보기라도 하고 싶으면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유 팬분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판매. 전 오히려 영입보다도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PSR, FFP 규정이 생긴 이래로 막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판매가 중요하고, 판매가 돼야만 결국 영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출 순위, 이게 방출 확률이 될 수도 있고, 맨유에서 오히려 판매에 더 핀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판매 확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순위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순위일 것 같은데, 이게 제 사견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좀 맨유 보드진이라든지 맨유 구단 자체에 대한 확률입니다. 맨유 구단에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제 사견이 당연히 조금은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구단이랑 아모림 입장에서 더 먼저 봤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래시포드 무조건 판매가 유력합니다. 어떻게든 가격 후려침 당하고서라도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맨유는 700억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솔직히 가격 후려침 당하면 500억쯤에도 무조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모림이랑 한판 뜨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산초, 최근에 첼시가 또 보낸다 이런 말이 많은데, 보내도 그게 맨유로 다시 리턴 시키면 위약금이 100억이에요. 근데 첼시에 원래 완전 영입 조항 붙어있던 게 450억. 그래서 예를 들면 450억이 원래 팔고자 했으면 첼시한테 100억 받고 350억에 딴 팀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산초도 한 400억 그 정도에 다른 팀 충분히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 말라시아도 뭐 PSV에 지금 임대가 있는데 안 팔린다 하더라도 팔리는 거 확정입니다. 대충 100억, 200억 그 정도 선이 되겠죠. 안토니, 제가 막 암만 프레임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뭐 재밌자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안토니를 그냥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전 안토니 팬이기 전에 맨유 팬이잖아요. 맨유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나가는 게 완전 정배입니다. 나가야 되는 자원도 맞지만 이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나갈 확률이 적긴 하고, 복귀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맨유 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선수도 나가는 게 정배다. 판매해야 하는 자원은 맞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베티스가 6컨 우승하면은
그냥 우승 상금 정도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지금 베티스도 어쨌건 지금 라리가에서 꽤 잘 나가는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안토니를 사갈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안토니는 사실 주급이 1.8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2억도 안 돼. 그래서 다른 팀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베티스 말고도 다른 팀들도 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가는 4,500억 정도인데 다른 팀에서 400억 정도는 그래도 할만하다 생각해요. 애초에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반 시즌 만에 9골 5어시 기록한 거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팔릴 만한 자원이다 생각합니다. 대충 4,500억.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가야겠죠. 가르나초 오나나. 가르나초 판매가 많이 유력합니다. 솔직히 이 위에 라인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아래 라인에 넣었지만 충분히 판매가 정배겠죠. 지금 상황에선 정배 같아요. 오나나보다 일단 판매 우선순위가 높은 건 팩트고,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아마 오른쪽 위에 나올 텐데 그 아모림이랑 한판 뜨셨던 스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항상 왜 가르나초는 나가야 되는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너무 입 아프게 설명드렸어서 실력적인 문제, 비찬 스미스 빼더라도 관련된 것들은 또 오른쪽에 해당 사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초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맨유에서는 한 900억쯤에 팔고 싶다곤 하는데 전 대충 7,800억쯤에서는 그래도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애초에 겨울에 750억 플러스 알파를 질렀던 나폴리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가르나초를 계속해서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나폴리뿐만 아니라 첼시도 가르나초를 계속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첼시도 어쨌건 좌윙이 필요한 상황이고 오른발 쓰는 윙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래서 산초도 지금 뭐 복귀시켜야 된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 말 많은 거고, 그만큼 가르나초도 오른발 윙어에 대한 니즈가 첼시에 있으니까 링크가 나는 거기도 하고 해서 대충 한 800억쯤에는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800억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나나 사우디 링크가 계속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물론 가르나초보다는 수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 경기 여러분 보셨을 텐데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 가르나초랑 오나나 둘 다 명제 당했죠. 명단 제외 당해가지고 둘 다 나가는 게 좀 정배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오나나보다는 가르나초가 어쨌건 아모림이랑 불화가 있었다 보니까 나갈 확률이 더 큰 것 같고, 오나나도 그래도 꽤 높다. 마지막 경기 명제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 어쨌건 그래서 아마 오나나도 사우디 링크가 계속해서 있다면 대충 그래도 한 600억쯤에는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한 400억에서 600억? 안토니 복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귀 확률은 많이 적지만, 애초에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복귀 확률은 많이 적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 있는 6명 있잖아요. 레시포드, 산초, 말라시아, 안토니, 가르나초, 오나나. 이 선수들 중에는 안토니가 그래도 복귀했을 때 쓰임새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쓰임새 자체는 실력 다 떠나서 뭐 뎁스 채우기용이라든지 쓰임새 자체는 여기 있는 선수들보단 안토니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맨유 팬분들한테도 이 6명 중에서는 그래도 복귀라고 생각했을 때 안토니가 제일 여론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그래도 팔리는 게 정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계속 해보자면 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 이제 여기부터가 좀 논란거리들이 있을 만한 방출 명단이죠.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달롯을 왜 안 넣냐, 지금 맨유의 기조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달롯은 아마 다음 시즌 같이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이 선수의 주급도 싸고 달롯도 주급이 2억을 안 넘어갑니다. 1억대 중반이고, 그리고 워크식도 좋고 프로식도 완전 괜찮고 해서 달롯은 이제 이 선수의 좀 레귤러한 폼이라든지 이런 거랑 별개로 계속해서 다음 시즌도 함께 하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달롯을 제외한다면 이 정도 선수들이 되겠죠. 여기에 굳이 따지자면 지르크지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단 맨유에 계속 제가 이렇게 점점 선수들을 이 방출 명단에 붙여 나가는 이유가, 맨유에 지금 나폴세일이 브루노, 디알로, 요로 이 3명 빼고는 없어요. 나폴세일 이건 전체적인 걸 다 따져봤을 때 이 3선수 정도 빼고는 어느 선수든 제안이 오면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나폴세일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건 모든 선수들이 판매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르크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다. 자, 일단 그렇고요. 카세미르, 호일룬, 맥과이어, 루크쇼, 지르크지. 일단 카세미르 선수는 이적료를 받아내는 거랑 별개로 주급이 6.5억이잖아요 주급 6.5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 달에 30억을 받는 거고 1년이면 300억을 받는 겁니다. 카세미르 선수를 상회지로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돈 받고 판다든지 해도 3,400억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급 총량만큼 다른 선수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선수가 뭐 마지막에 그래도 좀 살아나서 막 카세미로 그래도 잔류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 최근 경기만 보신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 최근 경기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근 경기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시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 뛰었던 폼을 보세요.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이번 시즌 2년 동안 뛰어준 걸 10이라고 치면 1 잘한 거예요. 1 잘한 거예요, 카세미로는. 그래서 너무 마지막 경기에만 매몰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또 폼 떨어질지 모르는 나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빨리 왔다 보니까 또 갑자기 지금 다음 시즌 같이 간다 했다가 귀신같이 다음 시즌 바로 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오히려 그렇게 폼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건 확률적으로 10 중에 9를 못하고 2를 잘했으면 다음 시즌 확률적으로 못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박수 쳐드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맨유에 헌신하신 게 조금은 있다 보니까 박수 치시면서 좀 떠나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일류는 따로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오퍼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선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아니더라도 바로 오퍼 들어오면 바로 팔아야 될 자원이라 생각하는데, 아모림도 꼭 그렇게 생각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리에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세리에 이야기는 좀 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리에는 가격을 기가 막히게 후려칩니다. 무조건 일단 임대 관련된 게 붙어요. 일단 찔러보기. 돈이 없으니까 임대? 아니면 뭐 선택 이적? 아니면 단순 임대? 이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바로 이적은 힘들다 하더라도 선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든지 이런 조항 넣어서 어떻게든 매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발 아모림도 그렇게 생각하길 기원하고요. 어떤 가격에도 팔리기만 하면 된다. 루크쇼 진짜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루크쇼가 전 풀핏 유지하면 잘할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텨주겠어. 고주급자기도 하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루크쇼도 당연히 판매가 가능한 자원이다. 오퍼가 들어온다면 팔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따로 의문부호를 제기하시는 팬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조금 있을 만한 게 맥과이어 지르크지, 이 두 선수입니다. 맥과이어 이제 여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는데, 일단 맥과이어도 1년 남았습니다. 지금 계약이 1년 남아서 이번에 딱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계약. 주급 삭감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두 번째, 다음 시즌 이후 FA. 세 번째, 이번 이적 시장 판매. 이렇게 3개 케이스가 있겠죠. 제가 맨유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제 사견 다 빼놓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유 입장에서 다음 시즌 무조건 데려오는 네 자리가 스트라이커, 2선, 미드필더, 센터백입니다. 이렇게 네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센터백을 무조건 데려온다 했잖아요. 근데 뎁스를 봤을 때 좌스토퍼에 헤븐 요로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헤븐 그리고 리산마 복귀하면 리산마, 그 다음 루크쇼 뭐 이렇게 3-4명 있다 쳐. 루크쇼 팔려도 2-3명 있다 쳐. 그 다음 우스토퍼에 마즈라위, 그리고 요로, 심지어 더리우트까지도 우스토퍼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막 뉴스들 올렸었던 거 보면 프레드릭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도 스토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뎁스를 봤을 때 가운데 센터백 뎁스를 봐봐요. 다른 좌스토퍼 우스토퍼는 뎁스가 2-3명씩 있잖아. 근데 가운데 센터백은 버리우트, 맥과이어 이렇게 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2선, 미드필더, 센터백 이 네 자리 중에 센터백이라고 하면 가운데 센터백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해당 자리에서 이미 뎁스가 2명이고 여기에 요즘에 요로까지 좀 실험해보려고 하는 아모림의 플랜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요로 뺀다 하면 어쨌건 뎁스에 들어올 수 있는 슬롯이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더리우트는 당연히 안 팔 거고, 그럼 당연히 맥과이어가 나가고 이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완전 A급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약에 여기 맥과이어가 있다 쳐. 주급 봤을 때 3억이 넘는 선수를 후보로 쓴다고?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리고 1차 빌드업 시퀀스에서 아모림 게임 모델을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센터백이에요. 근데 맥과이어는 해당 역할 전혀 못하죠. 근데 3억 넘는 주급을 주면서 이 선수를 뭐 오른쪽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급 1.5억 재계약 아니면 전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까지 하고 FA도 선택지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맨유에게 긍정적인 방향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주급 한 1.5억으로 낮추고 재계약 혹은 판매, 이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쵸. 맥과 재계약 시 에반스 포지션 딱 그겁니다. 한 1.5억 정도. 진짜 많아도 한 1.78억? 뭐 어쨌건 2억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고
한 1.5억쯤으로 재계약하던가 아니면 그냥 판매하던가. 아니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에반스 주급이 1억이었어요. 안 될 것까진 아니야. 에반스 형 주급이 1억이셨어. 그 형님도 아예 박봉으로 뛰시는 게 아니었어요. 1.5억이면 그냥 뎁스용으로 어쨌건 맥과이어가 팀 내 분위기라든지 그런 스피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트피스 상황의 클러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 또 부상당할지 모르는 맨유 수비 뎁스에서 또 언제 3순위 4순위 센터백을 쓰게 될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맥과이어도 충분히 팔릴만하다. 어쨌건 다음 시즌 메뉴 상황을 봤을 때 스위퍼가 올 것 같긴 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땐 팔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일단 그렇고 지르크지도 이야기가 많긴 하죠. 600억 정도의 이적료에 맨유에 왔는데 맨유 팬들이 100% 만족할 만한 폼을 못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아모림 축구에 안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맨유 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죠. 호일룬보단 낫다. 그건 찌팩트. 그리고 호일룬 판매하는 상황에 지르크지까지 팔면 스트라이커를 2명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것도 팩트. 그래서 이제 최후방 순위에 남겨놓은 거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르크지는 일단 오퍼 오는 금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번 시즌 지르크지는 아쉽죠. 당연히 일단 스트라이커가 공격수가 골을 못 넣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팬들한테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래서 아모림 스타일의 지르크지가 안 맞긴 해요. 아모림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 아모림은 결국 두 가지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요케레스. 그냥 몸 좋고 측면 잘 찍고 오프더블 좋고 골 잘 넣고 연계 나쁘지 않고 등딱 나쁘지 않고 이런 거.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테타 같은 타겟맨. 이런 선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모림이 한 2021년도 이쯤에 이런 선수를 스포르팅에서 쓰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 운용을 보여줬거든요. 그 가운데서 미끼 역할이라든지 등딱만 잘 시키면서 마테타 같은 선수가 쓰임새는 확실하니까 가운데서 등딱 시키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도 유인하는 역할로 쓰면서 오히려 우리 이선들에게 팀의 이선들에게 더 공격력을 실어주는 이런 전술도 아모림이 나쁘지 않게 운용했거든요. 어쨌건 이런 두 가지의 스트라이커를 아모림이 선호한다고 하면 지르크지는 3번 스트라이커입니다. FM식 표현으로 하자면 뭐 딥라인 포워드 이런 선수, 진짜 미들라인까지 내려와서 연계 도와주고 오히려 스트라이커보다는 연계형 공격수에 가까운 그런 선수라서 아모림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결국 폼 자체만 봤을 때 스타일 다 빼고 이 선수의 폼만 봤을 땐 호일룬보다 훨씬 더 낫고 맨유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호일룬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CCBB가 많이 갈리는 거겠죠. 어쨌건 그렇고요. 이런 판매를 봤을 때 대충 좀 팔릴 만한 금액으로 적자면 레시포드 600억, 산초 400억, 말라시아 100억, 안토니 400억, 가르나초 700억, 오나나 400억, 카세미루 100억, 호일룬 300억, 루크쇼 300억, 맥과이어 300억.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것만 더해보세요. 벌써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거의 3천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적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팔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더 받는 선수도 있고 덜 받는 선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3천억 뿐만 아니라 주급 보세요. 주급. 자 레시포드 5.5억, 산초 4.5억, 주급 총액 이 선수들 다 합하면 지금 대충 계산해봤을 때 거의 주급만 보더라도 20억은 나올 것 같은데? 20억이 뭐야? 한 30억? 주급 한 30억은 나와요 이 선수들 팔면.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들 다 팔자는 게 아닙니다.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아래 라인, 제일 아래 라인부터 뭐 중간 라인까지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위에 선수들은 판매될 게 10 정배 이런 선수들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팔아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히려 이 아래 선수들도 다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적료를 챙기는 거라든지 주급 총액이라든지 말도 안 되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즌은 오히려 맨유 뭐 아모림이라든지 선수들의 역할보다는 보드진의 역량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다 안 팔리더라도 최소한 반 이상은 어떻게든 팔아서 좀 재정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이런 판매가 있어야지만 쿠냐 델랍 제외하면 요즘 이야기 나오는 은베모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드필더, 새로운 센터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어쨌건 결론은 맨유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힘든 시즌이 될 거다. 진짜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영입설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쿠냐 델랍까지는 맨유 재정 상황으로 영입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다른 영입들은 무조건 판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이야기 나오는 은베모, 그리고 뭐 새로운 삼선, 새로운 센터백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요. 골키퍼까지도 데려와야 될 수도 있고 왼쪽 윙백까지도 데려와야 될 수도 있고 진짜 격변기의 맨유인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판매가 어떻게 될지 집중적으로 보면서 맨유 이적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생 방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합해진 거겠죠. 맨유의 현재 상황을 알고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일단 조그마한 것부터 점차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판매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한 큐에 회생하고 싶다? 이거 다 팔면 돼. 그만큼 회생에는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이 G리그에서 FSG로 구단주 변경되고 진짜 오랫동안 시간 지나면서 팀이 정상화된 것처럼 일단 맨유도 글레이저 가문이 나가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글레이저가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래클리프가 맨유 들어올 때 지분이 대충 24%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29%까지 올렸습니다. 지분을 계속 조금씩 매입해서 29%까지 올렸는데, 글레이저가 나간다는 건 전제로 하면 앞으로 빨라도 5년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 5년 전에 어쨌건 글레이저가 가장 큰 문제지만 글레이저가 있을 때라도 맨유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그 얘기를 어쨌건 글레이저가 나가기까지는 빨라도 5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늦으면 뭐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래클리프도 계속 조금씩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많잖아요. 퍼거슨 영감님이 영입해준 마지막 선수, 이런 말이 좀 장난식으로 돌긴 하는데 전 팩트라고 봐요. 퍼거슨 영감님이 쌓아주신 그런 맨유의 위상은 쿠냐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앞으로 쿠냐급의 A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쿠냐가 되게 중요한 영입이기도 하고, 그만큼 맨유 스카우터진이 정신 차려야겠죠. 앞으로 조금만 1000억급의 영입이 실패가 발생한다면 와, 감당 못합니다. 진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1000억급의 영입인데 실패한다? 솔직히 더리우트, 우가르테 절대 만족 못하는 영입입니다. 그 선수들이 이번 시즌 값어치를 해줬냐? 로 따져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절대 1000억의 값어치는 절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쿠냐는 전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레귤러한 폼을 보여준 선수기도 해서 그런 영입들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가격이 뭐 1000억 그 이상이 된다면 만약에 그 선수가 실패한다? 진짜 나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동안 실패가 너무 많았어서, 근데 그걸 맨유 위상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지 앞으로는 버텨낼 위상조차도 없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입 자체, 스카우터진 자체도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출, 보드진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이 맨유 회생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